네,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앞으로 이제 노후 준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세상이 온다. 이제 생존 게임에 진입했다. 노후 대비란 말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국민연금 거기서 카톡이 와가지고 클릭을 했더니 2050 몇 년까지 지금 내는 것만큼의 국민연금을 제가 내게 되면 한 65세인가? 국민연금 월 한 150만 원 정도, 150만 원이 살짝 안 되는데 140만 원대, 140만 원대 정도를 받는다고 문자가 왔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90년대생인데 이 생활이 유지가 될까? 2060년에 150만 원의 돈 가치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걸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되면 이 금액으로 최소한 생활 유지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힘들지 않을까? 다들 아시다시피 KRW가 너무 많이 풀리고 그냥 에어드롭으로 막 뿌리는 수준인데 개인이 나라에 의존해가지고 이 노후를 맡길 수가 없는 세상이 왔거든요. 결국 각자 도생의 시간이 왔다. 어느 나라나 나라의 경제를 뒷받쳐주는 건 중산층이잖아요. 중산층이 좀 두텁게 있어야지 거기서 나오는 세수로 나라도 운영하고 뭔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도 줄 수 있고 이러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출생률은 떨어지고 노인들은 많아지는 인구 구조인데 구조적으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봐도 미국이 인구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고 일본은 망하네 하는데 기본빵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도 1억이 넘고 1억이 넘는다는 건 내수가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경제도 한국보다 낫죠. 그리고 옛날에 플라자 합의가 있기 전에는 전 세계에서 거의 1장도 찍어봤던 나라라서 사실 대한민국보다 기본빵이 더 두텁게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한국은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중산층이 줄고 있고 그 말은 즉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부자들은 한국의 세금 제도 때문에 순유출이 많아지고 결국 이거를 누가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중산층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 같이 못 사라지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딱히 뭐 개선을 한다거나 하는 움직임이 거의 잘 없죠. 이런 반발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거 정치적으로 또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이제 노력해봤자 세금으로 다 뜯기고 그래서 사람들의 에너지 레벨이 점점 낮아지고 이런 미래가 펼쳐져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게 되고 정부는 그거를 이제 돈을 발행해서 메꾸는 수로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또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계속 악순환의 연결고리거든요. 이게 어느 구간에서 한번 딱 끊고 갈 필요가 있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90년대생인데 더 치열하게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 준비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아야지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 예전에 제가 그 읽은 책인데 어떤 그 일본 분이 쓴 책인데 그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책 제목이 90%가 하류로 전락한다. 하류로 전락하게 된다. 뭐 이런 책인데 이 책이 일본 분이 쓴 건데 한 20년 전에 씌워졌거든요. 20년 전부터 이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류로 밀려나게 되고 최상층들은 더 최상층의 그들만의 세계가 있고 다 같이 하류로 간다. 요거를 20년 전에 어떤 일본 분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거든요. 사실 보면은 지금 일본 중심부는 뭐 미나토나 츠요다구나 이런 도쿄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아자부다이수도 이번에 펜트하우스가 2천억에 팔렸고 잘 사는 동네는 점점 더 잘 사라지는데 도쿄 외곽을 가보면 사람이 없고 안 사는 집이 많고 집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한국도 큰 흐름에서는 일본을 어느 정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대부분이 하류로 쓸려 내려가고 있고 초고위층은 외국으로 나가거나 결국 이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확대하는 것도 이제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 이민자들이나 외국인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그들한테 세금을 좀 내게 하거나 중산층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거나 이런 스탠스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밀려 내려가는 사회 구조에서 한번 내려가면은 다시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현재 노력해도 미래에서 지금을 바라봤을 때 현상 유지만 되는 거고 올라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소수만 올라가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때 판교 신도시가 막 생겼는데 그때 아파트 들어서고 막 그랬는데, 거기 이제 지금 판교 대장 아파트죠. 동판교 프루지오 그랑블 그 현대백화점 바로 맞은편에 있는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되는 그 아파트인데, 그게 한 10억 정도 했거든요. 10억, 11억, 12억 뭐 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3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한 1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10년이면은 통화량 증가로 봤을 때 약 2배 정도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입지가 좋거나 이런 곳은 2배 이상을 갖겠고, 전체적인 평균이니까 그런 거 보면 10년 만에 지각비가 20억이 된 거예요. 10년에 20억이면 1년에 2억씩 내가 지각비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노후 준비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집 한 채 있고 약간 뭐 금융자산이 있어서 배당이 나온다던가 뭐 달러 포지션을 좀 갖고 있어서 앞으로 펼쳐질 원화 숏에 대한 좀 해지를 한다던가 약간 이런 느낌일 텐데, 이게 점점 어렵게 되는 거죠. 일단은 집을 사는 것부터가 좀 어려워지니까, 물론 집은 살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집은 이게 핵심지의 집은 이제 지금 10대, 20대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돈 벌고 마련하기에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뭐 올라가서 이사를 하고 뭐 할 텐데, 돈을 모아가지고 한강뷰에 집을 산다? 뭐 이런 시대는 이제 갔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제 기본 환경 스펙이 좀 어렵다 하면은 반포자이 이런 데 가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왔다. 서바이벌 게임 시대다. 정말 잘해야지 신분 상승 가능하고 현상 유지면은 그냥 아래로 내려갔다고 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대가 너무 변화하는 게 너무 빨라져서 게임의 맵 자체가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후 얘기하다가 한강뷰 집까지 뭐 나왔는데, 결국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이게 재정 확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버블로 들어가서 버블이 언젠가는 커지고 꺼지면서 뭔가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약간 이런 사이클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긴 하는데, 왜냐면 이게 그리고 인류가 이제 태어나서 기원 전서부터 생겨난 그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뭐 전쟁이 껴있긴 하지만 외압에 의해서 멸망했던 경우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이 인플레이션으로 멸망한 나라가 생각보다 이제 많거든요. 이제 좀 대충 생각해 보면은 이제 로마 제국,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헬레니즘 시대 그 이집트 국가들, 중국의 한나라도 그랬고, 최근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그때는 이제 독일이 아니라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었고, 그다음에 뭐 헝가리 뭐 이런 등등 이 나라들이 물론 전쟁이 껴있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전쟁을 하기 위한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거기서 이제 자멸한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지금 한국도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질 거고, 지리적으로도 뭔가 북한이 껴있잖아요. 중국도 있고, 최근에는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뭐 중동 지역은 옛날부터 전쟁이 많이 있었던 곳인데 거기도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오긴 힘든 동네고, 이런 거 보면서 이쪽 동아시아 쪽 지역도 사실 전쟁이 아예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긴 힘든 지정학적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한국도 지금 인플레이션도 점점 심해지고 돈을 찍어내는데 이게 좀 증가 폭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통화량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그 전에 뭐라도 바꿔서 갖고 있어야 된다. 짜장면도 한 달 뒤에 먹을 거 오늘 먹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한국 망한다 하는데 전 한국은 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한국은 망하진 않고 한국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겠죠. 베네수엘라도 지금 멀쩡히 있잖아요. 힘든 건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이지
베네수엘라가 망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한국 망해서 뭐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인구도 줄고 뭐 서울 부동산 하락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 부동산이 오르는 게 아닐까, 앞으로도 오르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화 베이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숏이니까 반대로 서울 부동산 가격, 그냥 명목 숫자는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하락보다는 누가 이제 돈을 지폐를 모아가지고 뭐 캠프파이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강에 뭐 한남동에 뭐 한남더힐이 경기가 뭐 폭락해서 100억 가던 게 50억 간다. 저는 이 가능성보다 한남더힐이 한 200억, 300억 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200억, 300억 못 가는 이유가 지금 없잖아요. 지금 한국에 돌아가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한남더힐 200억, 300억 못 가는 이유를 전 찾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노후 국민연금 문자가 와가지고 뭐 이게 150만 원 좀 이거 보니까 좀 빡쳐가지고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제 노후 준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세상이 왔다. 이미 생존 게임이고 이거 뭐 상대평가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나는 그대로인데 남이 더 밑으로 내려가면 제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이 다 밑으로 내려가는 이 사회 시스템이 돼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뭐 다른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